안녕하세요. 이번에는 6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소송 후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네요. 문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요. 설문 넘어가겠습니다. 항고소송 후 소송 요건은 설명을 옳은 것은 다 아시겠죠?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고 소송 요건에 관한 부분들 뒤에 이제 이게 소송 요건의 현재될 때 어떤 판결을 하는지, 그죠?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법원이, 그죠? 그 다음에 직권조소사항, 입증책임의 문제, 다 머릿속에 정리가 하나씩 떠올라야 돼요. 의의부터 시작해서 성질, 그죠? 흠결의 효과, 흠결할 때 법원의 조치, 그죠?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이것들이 나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판례밭이에요. 판례. 판례가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고능력자인지 아닌지, 그죠? 특히 제3자 원고능력, 판례밭이죠. 그 다음에 소송 대상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온 것들은 꼭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옛날 것들은 많이 안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죠. 소송요건 흠결 이란 소송 판결은 중간 판결 일종이다. 중간 판결은 뭐예요? 소송 계속 중에 중국 판결이 전제가 되는 파트죠. 중국 판결이 전제가 미리 정리하여 중국파를 중리하는 재판이다.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니까 성결 문제 판단들 이런 거예요. 근데 원고 적격 흠결로 소각합 판결하죠. 이거 뭐예요? 판을 끝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국 판결이라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2번 보세요. 소송 요건이 흠결된 후 처분이 위법하면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흠결되면 뭐래요? 소송 판결해야 되죠. 기각 판결은 뭐예요? 본안 판결이죠. 자, 판결의 유형, 종류, 그죠? 중간 판결, 종국 판결, 그죠? 소송 판결, 본안 판결, 그죠? 대꾸되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정 판결 있죠. 그래서 사정 판결이 중요한 거죠. 머릿속 기억하시고. 3번 소송 요건의 심사는 본안 심리 중에 일을 할 수 없다. 논리적 순서로는 그렇죠. 왜? 소송 요건을 흠결 없이 적법해야 소가 적법 본안 심리가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건 논리적인 설명하기 위한 순서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걸 이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냐? 소송 요건에 소송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소가 적법한지 판단 기준 시점, 본안심리의 판단 기준 시점은 취소적인 게 어떻게 같죠? 사실심, 변론, 종결시. 물론 상고심에도 할 수 있고, 그죠? 판례 보시면 될 것 같고, 논리적 순서는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 법원이 심리할 땐 그러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소송형 흠결을 선고된 경우 원고는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건 기판력에 관한 거예요. 소송 판결의 기판력. 그죠? 근데 이제 논리적 순서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계속 이 강의를 하면서 중요한 하나 지금은 판례를 외우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뭐예요? 논리적 사고의 순서를 잡는 걸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추후에 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 두지 마시고 논리적 사고를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판결이 각하 판결이죠. 선고되는 거죠. 그죠? 판결은 선고됨으로 효과가 있죠. 원결은 흥결 보완에 다시 올리 그 기판력에 관한 문제죠. 그 기판력은 없죠. 8조 가서 민사소송법 규정 중 민사 216조 가죠. 그죠? 그러면 기판적인 거냐 쭉 나오죠. 그죠? 중복재소 금지냐 이중재소 금지 이런 거죠. 기판력은 어떻게 돼요? 당사자가 흠결을 다시 보완 제기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 기판력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여러분들이 그 무슨 말인지는 아실 텐데 기판력이란 게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공정력과도 개념이 되게 유사하게 있어요. 원래 레시트 크라프트라고 그래가지고 판결은 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레시트 크라프트가 발생해요. 판결에 법으로서 효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원래 시작은. 공정력도 마찬가지죠. 공정력들 레시트 크라프트를 이게 뭐냐 미노르 다카그치가 이걸 공정력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 기판력과 동일한 개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가정력, 불가변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나중에 나오면, 공정정 나오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5번 보시죠. 소송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한 국민의 재판 청구를 강화하지만 법원의 부담은 가중한다. 소송 요건이 엄격하면 어떻게 돼요? 법원은 재판 청구권이 제약이 되겠죠. 왜냐면 제소 금지가 많아지잖아요. 제소 한계들이, 그죠? 법원 부담은 어떻게 돼요? 편하죠. 왜 재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소송 요건에서 어떻게 돼? 걸러져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안에 집중할 수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남소 금지잖아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확정하려면 어떻게 소송 요건이 없이 바로 본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한번 판례는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그죠? 이 판례는 꼭 읽어보세요. 행정소송법 2조 2, 그 뭐죠? 개괄주의. 그 다음에 처분로 한정하는 것 들어간 판례니까 이 판례는 반드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넣어놨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